네, 바로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도출하는 동시에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FNL 뉴스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야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총 기자, 일단 핵협의그룹 설치 등 안보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경제 분야에서는 좀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전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최우선 목표였던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논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다고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 억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제안보 분야의 성과는 뚜렷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확장 억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자, 워싱턴 선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워싱턴 선언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핵협의그룹이라는 그룹을 설립을 했습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 계획을 한국에 공유하고 그 계획 구상 과정에 한국이 관여하는 정기적인 양자협의 기구입니다. 나토가 갖고 있는 핵기획그룹과는 다른 새로운 기구입니다. 네. 자, 나토의 협의기구, 그리고 이번 우리의 핵협의그룹,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운영 주체와 전략자산 배치의 공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핵협의그룹은 운영 주체가 한국, 미국 이렇게 두 개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핵기획그룹은 27개국, 나토에 가입한 27개국이 운영 주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전략자산의 배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핵협의그룹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않고 그 반면에 나토는 전략자산을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배치를 하는 게 나토의 형식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핵협의그룹은 핵을 배치하지는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핵을 발사할지에 대한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공유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그 전략자산을 배치한다는 것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핵협의그룹은 1년에 4번을 만나고 핵기획그룹은 1년에 1번만 만나서 조금 더 밀도 있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말한 전략자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핵 잠수함입니다. 지난 27일 미국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전략핵 잠수함 한 대에는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고 이 잠수함 한 대의 위력은 북한 전역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핵 전략 잠수함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사일 발사구도 지금 24개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이 잠수함은 최장 77일간 잠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도 큰 전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선언의 마지막 내용은 미국이 앞서 말한 두 가지를 제공하는 대신 한국이 가입한 핵 확산 금지 조약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약속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핵협의그룹을 설립하는 대신에 일단 조건이 붙은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은 이 핵우산을 명문화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을 대통령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진일보했고 핵 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사실상 핵 공유라고 말하자 미국에서 곧바로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워싱턴 선언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관련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이 협의라는 것이 모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그 안보 분야의 성과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협의 그룹을 설립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대안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핵 협의 그룹이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한국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도 이전에는 없던 미국의 공약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확장 억제라고 평가하면서 전략자산의 정기적 방문은 사실상 상시 배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대학원 대학교 김정 교수는 미국이 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온 것이지만 핵 공유 개념에 벌써 한미 간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속 협의를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연구위원도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을 향상시키긴 했지만 확장 억제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어서 경제안보 분야의 동력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등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지만 네. 이 경제적인 성과는 미흡했다. 뭐 이런 게 좀 지배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고 중국과 북한은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네. 북한 언론을 통해 한미가 동맹 강화의 명목으로 핵전쟁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 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민주당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는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를 더욱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일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워싱턴 선언 이후 일본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일정을 G7 정상회담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이런 대립 라인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야도 일단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합동연설이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BTS의 버금가는 인기였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수미 기자, 합동연설장이 뭐 팬 미팅장을 반복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실감나는 자리였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부터 500여 명의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연단에 올라섰을 때도 박수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이런 박수는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나서야 기립박수가 중단됐습니다. 연설은 43분간 진행됐고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56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23번을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로 쳤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에 윤 대통령이 BTS가 저보다 백악관은 먼저 갔지만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네요라며 애드리브를 했습니다.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7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네. 또 연설이 끝난 뒤에도 의원들은 악수와 사진을 요청했고 사인까지 부탁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아, 사인까지요? 네. 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에 한동안 머물러야 했고 퇴장에만 20분이 소요됐습니다. 네,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윤 대통령의 연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방미의 최대 이슈였죠. 윤 대통령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관련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 대통령의 애창곡이라는 얘기를 듣고 앙코르 곡으로 추가됐는데요. 내빈들이 노래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1분간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습니다. 네. 아주 화제가 됐던 윤 대통령의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A long, long time ago, I couldn't touch one more step. I don't remember if I tried to ride about wings with no prid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네, 지금 보니까 뭐 한두 번 불러보신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의원들은 각종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호평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하원 의장도 그렇게 좋은 음색을 갖고 계신지 몰랐다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까지도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이 장면은 다수의 신에서 반복 보도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뭐 롱 타임하고 이거 보긴 했는데 계속 뇌리에 남더라고요. 네. 자, 이런 스킨십 외교 이외에도 실속도 챙겼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투자도 받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첨단 기술 분야 6개 기업에서 2조 5천억 원, 코닝사 2조 원, 넷플릭스사 3조 3천억 원으로 총 7조 9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유치받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금액의 3분의 2로 평년 연간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이런 넷플릭스에 투자를 두고 통상적인 투자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이에 넷플릭스는 직접 한국에 진출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한 누적 투자 금액의 2배에 달한다며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일단 경제적으로 반도체법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윤 대통령의 이 안보 분야 이런 투자 부분에서의 성과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 일정 내내 미국은 윤 대통령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빈 만찬장은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빈 기자. 자, 이번 만찬은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를 했다고요? 네. 셰프부터 메뉴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만찬장이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메뉴 선정부터 셰프까지 선정하면서 각별히 신경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워싱턴 곳곳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고 워싱턴 중심가는 태극기 물결로 휘날렸습니다. 워싱턴과 한국을 대표하는 벚꽃을 곳곳에 장식하면서 만찬을 즐겼는데요. 고려 청자를 연상시키는 옥색 테이블보 위에 벚꽃을 곳곳에 장식하면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네. 그 상차림은 고추장 등 한국 양념을 곁들인 게살 케이크와 또 소갈비찜 등이 올라왔었고 무궁화가 그려진 메뉴판 벽지 등 곳곳에 한국을 상징하는 장식들이 많이 배치된 모습이 네, 보였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장식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상징하는 음식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네. 건물은 내부는 좀 어땠습니까? 네, 또 건물 내부에서 한인 2세 어린이 합창단의 아리랑 공연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들이 원래 45초 정도의 짧은 노래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바이든 부부가 아이들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고 앙코르 공연까지 요청을 해서 약 15분간 공연을 지속했고 이후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까지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네, 질 바이든 여사가 교사 출신이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또 화제가 있었죠. 안젤리나 졸리죠.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아들과 함께 그 테이블에 방문을 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였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다고 전해졌습니까? 일단 김 여사랑 졸리가 만찬장 등장 때부터 닮은 꼴 화이트 드레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국빈 만찬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인권과 아동 입양, 동물권,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김 여사는 안젤리나 졸리에게 동물권 개선에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고, 동물권이요? 네, 그에게 졸리도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이날 김 여사는 흰색 재킷에 바닥까지 길게 내려온 화이트 드레스와 흰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목 라인이 깊게 파인 롱드레스에 골드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면서 두 사람이 닮은 꼴 드레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림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정말 비슷한 패션을 했네요. 네. 자, 김건희 여사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패션인데, 네. 자,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때는 어떤 패션을 보여줬습니까? 먼저 방미 일전 출국길 김건희 여사 패션은 윤 대통령과 함께 하늘색 넥타이에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방은 지난달 일본 순방 때 착용한 것과 동일한 비건 가방을 들었는데요. 이 가방은 애플레더, 즉 사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스, 잼 등을 만들고 남은 사과의 씨앗과 껍질이 주 원료로 이를 가루 형태로 가공해서 에코 잉크로 염색하는 과정을 거치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네, 사과가 가죽이 되는군요. 네. 평소 동물 애호가인 김건희 여사는 평소에도 비건 레더를 사용한 가방을 자주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이런 소품 선택은 환경과 동물 복지 관련해 꾸준한 행보와 연결됩니다. 지난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도 스페인 업사이클링 매장에 들러서 그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며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방문 당시 에코백을 들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1월에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때도 한지 가죽과 마대로 만든 국산 친환경 브랜드의 가방을 들어서 또 화제를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네, 이번에 방미를 할 때 일단 뭐 출국하기 전에 그 에코백이 화제가 됐던 것도 같고요. 네. 자, 한편 김 여사는 국빈 방문 기간에 7차례의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네, 김 여사는 일단 문화예술과 북한 인권, 또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주제로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먼저 방미 첫날에는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를 만나면서 신인 배우와 신인 감독 그리고 신인 작가가 더욱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적 보고가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 다음 날 김 여사는 워싱턴 보훈요양원에 방문하면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제복을 전달하기도 했었고,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면담을 거부했던 원비어 부모를 만나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김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내셔널 갤러리를 찾아서 마크 로스코 전시를 관람하면서 배우자 네. 간의 일정도 진행했습니다. 과거 마크 로스코 전시를 기획했던 김 여사를 배려한 질 바이든 여사의 아주 사려 깊은 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김건희 여사가 존재감을 빛낸 그런 방문 일정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네. 자, 한편 이번 방문 일정에서 또 김건희 여사 서명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네. 참석해 방명록을 먼저 작성했습니다. 김 여사가 그 뒤에 대통령 서명 아랫줄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고 썼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에서 윤 대통령 아래에 배우자 김건희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네, 이에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례를 꺼내들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앞서 27일에 블레어 하우스 방문했을 당시에는 대통령 서명 아래에 자신의 이름만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과거 김정숙 여사 역시 독일 대통령궁에 방문했을 때 유사한 방식으로 서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과거 대통령 부인의 서명을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서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지난해 1월 대선 기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봉하마을에 찾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을 남기면서
배우자 김혜경이라는 문구를 써넣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야당은 계속해서 비판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대통령 부인의 서명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늘어난 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을 대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미하며 얻어낸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